조국 장관 그 검찰에 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분노스러웠던 것 중에 고대생들 그 촛불 집회 해가지고 막 모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건대생 아마 그랬을 거고 그때마다 우리가 야 니들은 이렇게 더 특혜 받은 것 같은데 니들이 지금 거기서 대모고 자빠졌냐 말이 되냐 했던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네. 분통 터졌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썩어 있었겠어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특혜 받은 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드러나니까 말해봐. 지금 들어왔고 댓글 달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 놈. 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해봐. 조민 씨가 어떤 대학에서 특혜 받은 게 뭔지 한번 말해보라고. 이 새끼들 말이야. 어? 근데 지금 연세대 고려대 그 종합감사 결과 봤더니 부모 찬스, 아빠 찬스 보면 부정 입학까지 있어요. 교수들이. 네. 그러면 니들 뭐하니? 진짜 이거 총학에서 성명서 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대단히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 총학생회 뭐해? 빨리 얘기해봐. 나 부르는 줄 알았어. 부모 찬스 한두 건도 아니었고 교수들이 법인카드 들고 유흥업소 가서 막 씁니다. 놈사롱 가서 쓰는 거고. 와, 그래. 근데 다른 사학도 하긴 했는데 고려대 연세대는 둘이 똑같아요. 경쟁하듯이 부정비폐가 있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이보세요. 해봤는데 얘기해봐. 어이 고대생들. 부정부패 카운터에서 연대 승리로 밝혀졌습니다. 네, 훨씬 많았고요. 네. 인정.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쓰레기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학내 담당을 하는 학원자조 투쟁국장을 한 해도 있었지만 이 정도 쓰레기인지는 몰랐거든요.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없었죠.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들어가면 서울대는 시험을 보고 가는데 네,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고 들어가요. 면접 볼 때 한 4명 정도 교수님이 앉아 계시거나 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그런 정성평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교수 많으면 장땡이거든요. 네, 그런 식의 상황에서 많이 개입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학교 내에서 그 잘못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한 시점에 얘네들 졸업했으니까 조사 중단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뽑는데 저도 이거를 놀랐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학교에 놀러 갔는데요. 교직원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이죠. 네, 아는 선배가 밑에 후배 교직원 선배인데 이 교직원 후배들을 한 7, 8명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술을 먹다가 넌 어느 학교 출신이니? 넌 어느 학교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고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직원,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교직원은 교원 플러스 직원이에요. 교원은 교수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다 고대 출신인 건데 이거 알고 보니까 대학 내에서 결국 대학 서열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태. 심지어 청부 사례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대에서 저희 학교 의대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네. 연대 고대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갈았어. 나 사실 원래 싫어했거든. 지금 저희 학교만 까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이경태 씨 그 딸의 부정 입학과는 나경원 권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네. 볼래요? 이경태 그러니까 당시 부총장 재임 시절이에요. 2016년 4월 대학원 입학 전형입니다. 경영학과 교수들이 이경태 딸안을 합격시키려고 서류 심사하고 구술 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합니다. 이때 한 명 뽑는 여기 16대 1, 16명이 왔는데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 학점 등 성적 점수가 공동 6위였답니다. 9위. 공동 9위였답니다. 학부 전공도 모집 분야랑 약간 달랐어요. 근데 이 씨의 구술 대상자 그러니까 이경태 딸은 9위였는데 8위까지 든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이제 구술 시험 대상자가 8위까지만 뽑았으니까 50% 탈락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때 교수들이 이 딸한테 이 정성 영역이라고 그래서 자질 등 평가하는 건데 만점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정량 영역 요것은 이 지원자들과 그러니까 성적 점수. 성적 점수 요것도 이제 지금 이 낮게 주고
이 딸만 넘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결국 뽑아요. 당락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짓거리들을 교수들이 또 무슨 짓거리냐면은 자기 새끼를 가르쳐. 그리고 무조건 A프를 주는 거야. 진짜 근데 욕 이게 나온다. 너무 진짜. 충격적인데 어. 조국 교수를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때리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때리지도 않았어요. 자, 이 글 쓰려고 했던 그놈한테 물어볼게. 지금 그 공정 이야기하고 뭐 고려대 뭐 의전원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그러면은 당신이 알고 있는 조민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말해봐 빨리. 빨리 써 임마. 어? 빨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민이 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대놓고 밝혀진 사실들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사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고려대 연세대가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종합감사를 처음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부가 왜 사립대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이렇게 랜덤하게 추천 방식으로 해왔는지조차 좀 그것부터 의문이에요. 그것부터 그 적폐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나라의 예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인데 당연히 매년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감사 조직이 더 커져야 된다면 감사 조직을 키워서라도 감사를 해야지. 왜 그걸 랜덤으로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회 들어가기 전에 몇 번 대학교들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하면서 다시는 대학교하고 산학협력 사업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산학협력 사업이라고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하나하고 회사가 한 대여섯 개 붙어가지고 예산을 뭐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배정된 R&D 사업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이 50% 이상 예산을 가져갑니다. 뭐 기획, 수행, 평가, 무슨 뭐 자문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가지고 전체 예산의 50%를 대학교가 가져가고 나머지 대여섯 개 회사가 그 예산을 나눠서 연구 사업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비를 그 회사들이 쓰느냐? 아닙니다. 연구 용역이라는 형태로 다시 대학교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산학협력 사업을 해봤자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돈이나 기업들한테 돌아오는 비즈니스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방식으로 결국엔 다 대학교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대학이 그러면 연구를 제대로 해주거나 뭐 개발을 제대로 해주거나 평가를 제대로 해주느냐? 결국에는 자리 싸움이야. 뭐 전직 처장, 뭐 전직 뭐 학장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그 산학협력단 단장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뭐 후배 무슨 뭐 그 사람의 뭐 대학원생 박사 이런 사람이 그냥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이 정해지면 그 아래 어떤 일을 누가 하는지도 다 자연스레 정해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는 구조라고. 근데 사학은 결국은 자기가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계속 들었던 게 올해 감사 들어온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 결국 로비가 다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먹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999년도에 지금 진선미 의원하고 헌법재판소 가 있는 이석태 변호사 덕수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했었고요. 이걸 했을 때 180만 원의 등록금 중에서 반 50%에 해당하는 90만 원이 기성회비로 등록금 고지세 같이 들어와갖고 이걸 안 내면은 등록이 안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저 대교협 총장들 다 모여요. 사립대 네. 총장 다 모여서 사립학교법 위반하면서 회계년도 내에서 100%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그냥 바로 고지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도 감사 안 들어옵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 조민 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근데 고려대들이 거기에 고령대라 그래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많은 그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조민 씨가 거기서 무슨 논란이었는지 사실 기억 안 나죠. 사실은 생기부에다가 뭘 적었냐 안 적었냐 뭐 한영외교 때 뭐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최근에 검찰이 그 고려대 건 관련해 가지고 고려대에서 자료를 준 적이 없었는데 마치 고려대가 그걸 준 것처럼 있다고 했다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었던 사건이라는 네. 거죠. 그 사건. 근데 실제로 조민 씨는 어떤 특혜를 받았다거나 엄마 아빠 찬스 있은 적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고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나서서 지금 사학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
이런 거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국 장관 자체가 교수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를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강의는 못 해요. 근데 조국 장관 자체가 만약에 지금 그 고려대 교수들처럼 봐봐.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 법인카드로 6,693만 원. 그냥 쉽게 말하면 술집 가서 쓴 거야. 네. 재밌었겠다. 네. 그 교직원들 막 유흥점 달리고 단란점 다니면서 막 수천만 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1억 가깝게 씁니다. 이거를 조국 장관이 한 건이나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네. 서울대 국립대 법대 교수인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런 걸 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진짜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시스템에서 성적별로 정확하게 잘라서 이거를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부터 뭐 교수 아들 딸 저도 사실 이 케이스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과에 교수님 딸이 밑에 학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아빠 수업을 듣는 거잖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너무 순진하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근데 이런 애들이 커서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고 당연하다고 열심히. 생각하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룸사롱 간 것도 사실은 학생과 같은 또래 애들 끼고 술 마신 거잖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너무 저는 끔찍해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그 그거야. 자기가 자기 돈 내고 가면 상관이 없지. 지 놀겠다는데. 근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교 돈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전별금을 교비로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별금이 뭐예요? 금전 할 때 돈전자에다가 별, 이별할 때 헤어질 별자, 빠이빠이 할 때 주는 돈인데 우리가 빠이빠이 할 때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교비를 끌어다가 줬다는 거야. 생색은 지가 내면서. 나는 룸사랑도 그렇게 갔다는 게 우선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학교 돈을 갖다가 마치 지 돈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웃긴 거야. 조국 장관네는 숨만 쉬어도 뭐라고 하고 저쪽에는 온갖 거짓말이 막 들통나고 이상한 비리나 범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저쪽에서 계속해서 공정 이야기하면서 조국 장관네 딸 엄마 쳤어 아빠 쳤어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지 딱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요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그 교수들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일 때만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민주진보 진영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고 사회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애를 쓸 때만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나 그 후보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열받는 게 그거야. 법무부 장관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공금으로 룸사롱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선 그 기사만 예측하건대 최소 그 기사만 50만 건 쏟아졌을 거야. 한 2년 동안 우려먹어. 조선일보 일면 위선 이렇게. 이게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글 쓰려고 했던 놈 도망갔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네가 보기에 조국 장관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 내가 깨끗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내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번에요. 그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 시위했던 드라이브 스루 애들 있죠. 네. 걔들 걸고 다니는 현수막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조국 어쩌고저쩌고 추미 어쩌고저쩌고 그거 달고 다녀요. 사실과 아무런 무관한 이야기를 끌고 와서 뭐 조국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미친놈들인 거지. 진짜 되게 화나네. 조국 장관이 내가 봤을 때 그 양반은 내 평생 룸사롱 한 번 안 가본 사람이야. 나도 가봤는데.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뭐 자기 고백 시간이 왜 이래? 아무튼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는 나라가 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슨 팩트가 나와가지고
확인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 사러 갔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게 정상적인 논평이라고 보고요. 조국 장관 내는 욕먹을 일이 지금 지나보면 한 건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검찰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니까 악마화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도 그 전투를 했던 일부 극진보들은 지금도 조국 장관 욕하고 있어. 근데 사실 한번 돌아봐. 조국 장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 건 봐도 그렇잖아요. 고대생들아, 니들 이제 시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조국 장관네만 촛불 시위를 해야 되냐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씨, 배고프다 근데.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상합탑이니 어쩌니 하면서 서울대생이 뭐 들고 일어났다. 연고대생이 일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애들을 팔아먹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 당시에 고대에서 그 본교 앞에서 가세현 와가지고 그 집회 징계를 할 때 저는 쟤네들 학생증을 다 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학교 학생 애들인지 물론 고령대. 네, 고령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냥 딱 봐도 아니지만 노인대학 다니시면서 고대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근데 앞에서 그 집회 물품 나눠줄 때는 분명히 젊은 애들이 서 있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신분을 까지 않았었다는 게 총학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예. 지금 총학이 누군지 모릅니다.